안녕하세요. 허공모 TV 밴드직입니다. 자, 지난 시간 농지 전용에 대해서 공부 지금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보자면, 농지 전용이라는 것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생식물의 재배, 농지 개량 외에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농지 전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농지 전용 허가 처리 과정을 보면 전용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허가 심사를 하지요. 그래서 농지법 37조라든지 다른 법령에 의해서 이런 농지에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심사하는 과정이 있고요. 이런 부분조차도 토목설계 사무실에서 진행을 하는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아셔야 될 내용은 농지 전용이라는 것은 농지를 농지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허가 신청은 토목설계 사무실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여기 전용 협의 같은 것도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참고만 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농지 전용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임장을 나가서 확인해야 될 사항으로는 건축허가 기준으로요, 토지 이음을 통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확인을 해서 농지법상 농지를 구분해야 되겠죠. 진흥지역의 농지인지 진흥지역 밖의 농지인지, 또 진흥지역의 농지는 농지법 적용을 받는다라는 내용, 또 그런 내용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진흥지역의 농지는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이므로 농지 전용할 수 있는 행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계법상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안에 농지를 제외하는 지역으로서 농지 전용 허가 제한 시설인지 여부 지난 시간에 또 우리가 표를 통해서 봤는데요. 그런 내용들도 보셔야 되고요. 또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농업 생산 기반이 정부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는 농지로서 보존 가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농지 전용 허가 심사 기준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농지 전용 허가 시에 확인해야 될 사항은 농지법상의 진흥지역인지 진흥지역 밖인지 구분을 해서 이 법이 현재 농지법 허용행위에서 적용되는지 아니면 국계법에 적용되는지 이런 내용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으로 건축법 확인, 건축허가나 신고 시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확인하는 도로,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환경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면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농지 전용을 하실 경우에는 농지보존 부담금이 착공 전에 부과가 되고요. 제곱미터당 공시지가의 30%, 또 제곱미터당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이 5만 원이라는 소리죠. 그리고 참고로 1981년 7월 29일 이전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농지를 전용할 때에는 농지보존 부담금이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81년 7월 29일 이전입니다. 그런 내용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개발 부담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난 시간에 공부들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농지 전용 시에 이제 이것저것 내용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려고 또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 지역 내 전용 허가받은 농지 취득 문제입니다. 농지취득. 내용은 뭐냐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를 자연녹지 지역이죠. 준공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시에는 농지증 발급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자연녹지 지역의 전용 협의를 거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농지는 농지증 없이 취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준공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시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취득을 하시고자 하는 매수인이 나는 개발행위 허가가 아닌 농업 경영이라든지 주말 체험 용도로 취득을 하려면은 기존의 농지 전용 허가받은 것을 취소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또 일반 법인이 농지 전용 목적으로 농지 취득 후 허가 취소 시에 농지 소유 문제. 일반 법인은 농지 전용 목적 외에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데, 허가가 취소될 경우에 농지 소유 문제. 일반 법인은 전용 목적이 아닌 농지를 소유할 수 없으므로 전용 허가가 취소되면 농지 처분 대상이라는 사실, 이런 내용 참고하시고, 또 하나 이제 영농여건 분리 농지를 전용할 때에는 우리가 농지법 시행령 44조 등에 의한 허가 제한 대상 시설도 있고요. 면적 제한에 대한 사항이 있죠. 이럴 경우에 일반적인 농지는 도시지역 내 농지, 계획관리지역 농지를 제외한 농지는 시행령 44조에 허가 제한 대상 시설도 있고요. 면적 제한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또 영농 여건 분리 농지는 농지법 43조에 따라 농지 전용 시
농지 전용 허가가 아닌 농지 전용 신고 대상이므로 전용 신고 시에는 시행령 44조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시설별 제한 면적을 적용 안 한다라는 소리죠.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전관리지역에서 단독주택을 1000제곱미터 이하까지 건축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영농여권 분리농지의 보존관리지역의 농지에서는 1000제곱미터를 초과해도 가능하다는 소리죠. 이유는 농지 전용 신고 시입니다. 신고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시행령 44조 시설면 제한 면적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소리죠. 그런 내용이고 맹지인 농지에 경작을 위한 진출입로를 개설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농지가 있는데 도로가 없는 맹지인 농지에 경작을 위한 진출입로를 개설할 수 있는지 자 농로죠. 우리가 농로라는 거는 우리가 농로를 통해 경작하는 농지가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농로는 농지 전용 대상이 아닌 개발행위 받고 개발행위 대상이 될 수는 있죠. 포장이라든지 성질 변경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행위 받고 도로를 포장 또는 준공이 되어도 지목 변경은 할 수 없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농로는 농지 전용 대상은 아닙니다. 개발행위 대상일 수는 있죠.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도로를 만들어도 농로이기 때문에 지목 변경은 할 수 없다는 사실 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농지 전용 시 농업인 주택 설치 요건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셔야 될 텐데요. 계속 지금 농업인 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농업인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주택의 개념보다는 우리가 농지법 32조인가요? 농업진흥구역 내에 할 수 있는 행위가 있는데 진흥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를 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할 수 있는 행위가 제한되어 있는데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설치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를 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지면적은 총 5년간 총 부지면적의 660제곱미터 이하의 부 시행령 29조상 1호 요건 갖춘 세대의 세대주 이름으로 신청을 하고요. 농지보전 부담금은 전액 감면 대상입니다. 무주택자가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할 경우에는 농지 전용 신고 대상이고요. 유주택자일 경우에는 전용 허가 대상입니다. 물론 진흥지역 안에서는 농지 전용 허가 대상이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4항 1호 요건 상당히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1호 요건을 갖추신 농업인은 예를 들어서 농지 전용 신고 요건이라든지 농지 보전, 부담금, 감면 요건 등을 갖춘 농업이라는 소리죠. 농저라고 써있는 죄송합니다. 농지 보전 부담금 감면 요건을 갖춘 농업인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1호 요건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농업인 주택은 진흥지역에서는 농지법 시행령 29조 4항 1호 요건에 적합한 농업인 세대주만 농지 전용허가 받고 설치를 합니다. 진흥지역 밖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듯이 위 요건에 정합한 유주택자, 농업인 세대주는 전용 허가 대상이지만 무주택자, 농업인 세대주는 단 1회에 한해서 농지 전용 신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4항을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이란 다음 각각의 요건을 갖춘 건축물 및 시설물을 말한다. 그래서 1항 요건 농업인 또는 어업인 한 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그래서 해당 세대에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 수입액의 1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이고 또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이면 된다라는 소리죠. 자 그러면 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세대 안에 직장을 다니는 자녀가 있다든지 직장을 다니는 세대 구성원이 있으면 거의 지금 시행령 29조 4항 1호 요건을 만족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득이라든지 노동력, 시간 등이 직장인이 있으면 상당히 힘든 내용이죠. 그래서 요새는 어떨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거의 단독으로 세대를 형성하거나 또 부부가 자녀를 제외한 부부가 세대를 형성을 해서 많이 허가를 내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요새는 어떨런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4항 제1호 요건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데 농지를 전용할 때 농지 전용 신고 요건을 갖춘 대상이 되고요. 또 농지 보존 부담금 감면 요건을 갖춘 요건이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농지 전용 신고 시에는 또 아까도 말씀드린 듯이 농지법 시행령 44조에 의한 면적에 대한 어떤 제한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농지 전용 신고 대상, 범위라든지 규모 등을 농지법 시행령 별표 1입니다. 그래서 농지법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2, 별표 3 한 번씩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면 상당히 좋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시설의 범위라든지 또 설치자의 범위, 또 규모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보시면 지능적 밖에 설치하는 29조 제4항에 해당하는 농업인 주택 또는 어업인 주택. 그래서 범위는 29조 4항 아까 제1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주. 그래서 농지 전용 신고 대상이라는 소리죠. 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 또 여기 보시면 농업용 시설. 그래서 농업인은 세대당 1,50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시설들을 농지 전용 신고 대상 시설, 범위와 규모 등을 농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문서화돼서 농지법 시행령 별표 1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농지법 시행령 별표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농지 전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농지 전용이란 무엇이며 또 농지 전용 시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 또 예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았는데 다음 시간에는 물론 농지도 계속 하겠지만 산지에 대해서 또 한번 시작을 할까 합니다. 많은 시청 바라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